네, 안녕하세요. 덴탈 파워하우스의 이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좀 가볍게 가도록 하죠. 치과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비용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리고 치과 오기 전에, 그러니까 치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대충 비용을 알고 계신데 비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충이라도 치과에서 행하고 있는 술식의 비용들을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고,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하고 있는 그 티어 리스트,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 등급을 보여드리면서 비용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요 레벨은 보통 뭐 S, A, B, C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좀 약간 바꿔서 S등급은 이제 적금 해지, 적금을 해지할 정도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수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치료. 그리고 거의 공짜. 야, 이거는 치과에서 안 하면 손해. 이런 수준의 이제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냥 재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는 검진입니다. 검진은 거의 공짜입니다. 한 10,000원 미만입니다. 검진만 했을 때, 엑스레이 안 찍었을 때.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검진으로 우리가 병을 찾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과에 오셔가지고 거의 공짜인 검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살리는 좋은 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크라운은 어느 정도 놔야 될까요? 크라운은 저는 보통 수준 놓겠습니다. 보통 수준. 왜냐면 크라운이라고 하면은 저희 병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판단하면 몇십만 원 수준이거든요. 몇십만 원이면은 아예 부담 없는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치아 깨졌는데 뭐 크라운 뭐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크라운은 보통 수준에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다. 또 한 번 크라운 치료를 하면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불할 만한 비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몇십만 원 내고 보통 우리 크라운 하는데 적어도 10년은 쓴다고 생각할 때 사실 보통 수준의 부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악보철인데, 전악보철이 되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악보철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끝부터 왼쪽 끝까지, 아래 끝부터서 오른쪽 끝까지를 다 볼터를 하는 거거든요. 크라운, 브릿지. 치아가 보통 28개, 뭐 치아 개수가 몇 개 부족해서 좀 줄어든다고 해도 20몇 개를 몇십만 원 수준에서 곱하기를 해본다면은 이제 뭐 1000 단위로 이제 가거든요. 이 부분은 꽤 부담이 되죠. 요거는 적금이 해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적금 해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그 치료를 하는 전악보철은 보통은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아가 다 마모됐을 때, 치아가 너무너무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다 갈려가지고 치아가 조그맣게 남아있는 경우에 전악보철이 필요하시고요. 아니면 치료를 한 번 받고 방치하고, 한 번 받고 방치하고 무더기처럼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 치료했는데 여긴 치료를 안 해놨다가 그게 한 10년째 이제 방치가 되면 약간 치아의 교합 평면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제가 고쳐가지고는 요거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치료는 이제 레진 치료인데요. 레진 치료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레진 치료라는 게 천차만별이긴 한데 크라운보다는 좀 덜하긴 하겠죠. 저는 보통 수준에 놨으면 좋겠고 크라운보다는 뒤에 이렇게 놓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니 레진. 앞니 레진이라는 게 왜 따로 만들었냐? 앞니 레진은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손도 좀 많이 가고 환자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수준이 꽤 높기 때문에 요거는 레진 치료보다는 좀 더 손이 많이 가서 보통 수가가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저는 요거는 병원마다 좀 이게 다를 것 같아요. 크라운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 덜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뭐 비슷할 것 같아서 레진보다는 위로 놓고 크라운보다는 밑에 놓는 거에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미네이트인데요. 라미네이트가 제가 봤을 때는 크라운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되지 않나요, 원장님? 라미네이트를 생각해보면 하나만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는 없어서 예를 들어 양쪽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꽤 부담 정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보통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한 개로 오시는 분 진짜 없잖아요. 보통은 4개, 6개, 8개, 10개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럼 라미네이트 하나만 봤을 때는 크라운보다 보통 비싸거든요. 왜냐면 기공이라는 게, 일단 저희가 기공소에 보낼 때도 라미네이트는 기공사랑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리메이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공료가 일단 비싸지고, 그리고 시간도 훨씬 많이 소요되거든요. 깎을 때부터 0.몇 미리 단위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크라운보다 훨씬 더 비용이 높은 데다가 한 개가 아니니까 보통 이렇게 올라가죠. 다음은 사랑니 발치인데요. 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음으로 놓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거의 공짜에 놓고 싶은데 공짜는 아니니까 오케이. 다음은 임플란트 1개만 할 경우인데요. 저는 요거를 라미네이트보다 이쪽으로 놓고 싶은데요. 요것도 동의하네요. 왜냐면은 임플란트 1개랑 라미네이트 1개를 비교하면 보통은 임플란트가 더 고가의 치료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라미네이트는 여러 개인데 임플란트 1개라고 가정했다라면 저도 임플란트 1개는 이 정도 놓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환자분들께서 적용이 되는 보험 임플란트인데, 보험 임플란트가 대략 한 4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은 레진보다는 조금 비싸게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이 지금 30%잖아요. 그러면 앞니 레진 하는 것보다도 사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보통 수준의 그런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전체 임플란트, 그러니까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로 하는 건데요. 요거는 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전체 임플란트라고 해서 전화 보철처럼 뭐 20 몇 개의 임플란트를 다 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거보단 개수가 줄지만 그래도 임플란트의 기본 비용이 있으니까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요즘 들어서 임플란트 하는 게 워낙 많이 발달했기도 했고 해서 임플란트가 오히려 더 편한 부분이 있다. 다음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틀니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건강보험 안 하고 틀리 하시는 거는 없다고 보니까 건강보험이 되는 틀리. 이러면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면 얼마 안 하죠. 그럼 몇십만 원 수준이죠.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정도가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보험 임플란트. 보험 임플란트보다도 조금 더 덜하지 않나. 네. 다음은 브라켓을 치아에 붙여서 하는 일반 교정. 일반 치아 교정이 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해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적금을 어느 정도 적금을 드냐가 물론 네. 다르겠는데 네. 1000단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수백만 원이고 교정 비싸죠. 물론 비싸요. 수백만 원의 치료이긴 한데 치열이 건강해지고 신미성이 개선된 상태로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투자는 할 만하지 않나. 조금 시간은 투자해야 되지만 괜찮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요즘 유행하는 투명 교정인데요. 투명 교정이 어느 정도로 수가가 책정이 돼 있죠? 일반 교정보다는 좀 높아요. 왜냐하면 투명 교정은 상당히 비공료가 많이 들어요. 치아가 이동할수록 그 장치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투명 맞습니다. 교정. 그러니까 일반 교정에서 철사를 넣고 철사 교체하거나 뭔가 철사 접는 수준이라면 투명 교정은 뭔가 하늘 때마다 장치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네, 다음은 치아 미백인데요. 치아 미백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미백도 그냥 보통 수준. 그렇다고 돈이 10,000원, 20,000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수준 내에서 미백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신경치료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쪽에 놓고 싶은데요. 보통 신경치료 받으면 첫날 내는 돈이 얼마예요? 4,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4, 5만 원은 진짜 모든 게 엑스레이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네. 그런 거지. 신경치료만 했을 때는 진짜 10,000원, 20,000원? 거의 공짜입니다. 거의 공짜. 다음은 이제 신경치료가 됐던 치아를 다시 치료를 하게 되는, 이건 조금 더 난이도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치료인데 여전히 이제 보험 급여가 여전히 보험급여가 되죠. 네. 근데 요거는 약간 수가가 더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요것도 거의 공짜다. 그래도 공짜. 네, 거의 공짜다. 환자분들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하지 않고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치아를 살리고 싶은데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도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재신경치료의 수가는 공짜 수준이다. 다음은 잇몸 치료입니다. 잇몸 치료는 저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네. 잇몸 치료라는 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보통 한 번에 끝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치료와 비슷하게 몇 번 오셔야 돼요. 그러면 몇 번 오셔서 들고 나가고 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생각하면 거의 신경치료 앞에 놔두냐 뒤에 놔두냐 이 수준 같아요. 네네. 다음은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아닙니다. 그렇죠. 돈은 내야 돼요. 그렇군요. 10,000원 정도 내야 돼요. 만 원이군요. 요 정도 어떨까요? 네, 거의 공짜. 네. 이것도 그냥 부담 없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피곤하면 왼쪽 턱이 막 아프고 그런데 요거를 치과에서 턱관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턱관절 치료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 정형외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의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치과에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치과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장치도 만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턱관절 치료가 장치가 들어가면 비용이 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거는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실까요? 그러면 좀 복잡해지죠. 예,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장치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비용이?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정도. 네. 그거보다 위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약만 먹는다 그러면 또 부담이 확 내려가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의한 등급이잖아요.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 치료할 만한데? 특히나 자주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치료들이
거의 다 이제 보험 급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험 급여가 가격이 높지 않아서 환자분들께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치료를 미루고 오시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요. 자주 오시고 이제 검진을 받다 보시면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치료는 없으니까 치과에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치과 원장님들과 치료 비용 잘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티어리스트 정리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 네. 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덴탈타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